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부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창설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10일부터 설 관련 농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부당 인상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설 이전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울철 비수기매에도 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서울 등 전국의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전세 수급 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이 차상위 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서민들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재정 지원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컸고요.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소폭 올랐고요.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S&P 500 같은 경우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이 공통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포르투갈 악재가 발휘가 됐다는 점입니다. 포르투갈이 구제 금융을 받을 것인지 그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고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포르투갈의 국채 입찰 어떻게 마감될지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일장 정리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에서는 일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중국에서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1.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이 0.17% 올랐을 뿐 이 다우지수와 S&P 500은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 연결해서 뉴욕 증시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이 다우와 S&P 500 이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네.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우지수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7.31포인트, 0.32% 하락한 11,637.45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1.75포인트, 0.14% 내린 1269.75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4.63포인트, 0.17% 상승한 2707.80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포르투갈 등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다시 높아진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를 반영하며 장 초반부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M&A 소식이 전해졌지만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AT&T 등 19개 종목이 내렸고 11개 종목만이 올랐습니다. 네, 유로권 국가들의 빚이 많아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비롯해서 포르투갈, 여기에 스페인까지 국채 입찰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보면 또 정리가 되겠죠. 이 유럽 국가들 재정위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네, 12일 포르투갈의 2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 매각을 앞두고 유럽 국가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경우 사상 최고치인 550bp와 686.5bp를 기록했습니다. 벨기에도 253.9bp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올봄 차환 발행해야 할 채권이 많은데 비해 시장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구제금융 규모가 500억에서 1천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역내 국채시장에 개입해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등의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불안은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네. M&A 소식도 몇 가지 들려왔었죠. 듀폰을 비롯해서 듀크까지 대형 M&A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 연초부터 기업들의 M&A가 활발하게 성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 동남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3위 유틸리티 회사인 듀크 에너지가 프로그레스 에너지를 137억 달러의 주식 스왑 방식으로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딜러는 올 들어 처음입니다. 정부의 성인을 얻게 되면 듀크 에너지는 71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발전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양사의 주가는 각각 1%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화학업체인 듀퐁은 식품 및 바이오 사업 강화 차원에서 덴마크 식품 첨가물 업체인 데니스코를 58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듀퐁의 주가 역시 1.47% 내렸습니다. 네,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주당 21센트, 주당 순이익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날 장 마감 후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알코아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4분기 주당 순이익이 21센트로 전년 동기 1센트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2억 7,7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던 총이익도 2억 5,800만 달러 이익으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매출 역시 57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54억 3천만 달러에 비해 늘었습니다. 장중 알코아의 주가는 실적 기대감을 반영하며 0.43% 올랐습니다. 네, 상품 시장 소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널뛰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어떻습니까? 네, 알래스카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송유관 폐쇄와 미국 남부 지역 한파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1.22달러, 1.4% 상승한 배럴당 89.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폐쇄된 800마일에 달하는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10%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약세를 보였던 금값도 반등했습니다. 금은 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지난 주말보다 5.20달러, 0.4% 오른 온수당 1,374.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어제 부진한 흐름이 나왔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왔고 8거래일째 상승세죠? 네, 연초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이 한 이틀 정도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장중에 낙폭은 조금 더 크게 나왔었지만 네. 개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종가상 낙폭을 좀 줄여서 2080포인트를 만들어놓고 끝났던 게 좀 네. 긍정적이지 않나. 그 시장은 의외로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이번 주에 만기일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작년 1년 내내 시장을 힘을 전혀 못 썼던 코스닥 시장이 올 연초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기조는 올해 상반기 동안은 좀 꾸준히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IT 업종이나 작년 연말 돼서 코스피 시장에서 IT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IT 장비 업종이나 네. 이런 기계 부품 이런 쪽에서도 전혀 시세를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네. 지금 상반기 동안에는 약간의 좀 키 맞춤 정도 현상이 좀 일어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적이 호전되는 이런 종목군들은 올해 가치 평가가 새로 받으면서 네.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성숙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코스닥 시장은 분명히 좀 좋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변수를 비롯해서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업종별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원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한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예, 아무래도 지난주 내내
현대건설 관련 이벤트가 네. 좀 있었겠지만은 자동차 업종이 뭐 신차 발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면서 시장을 완벽하게 좀 주도를 했었던 네, 한 주간이 아니면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물론 20만 원이 넘었었고 현대차가 20만 원을 돌파하고 기아차가 6만 원을 넘어가는 어느 정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격 포인트대를 장중에 다 찍어냈다는 이런 조건이 좀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네. 아직까지 뭐 특별히 흘러나올 만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저도 조금 더 갈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부럽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한번 나도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갑자기 좀 급등했다고 좀 판단이 네. 좀 되는 부분들인데 일주일간에 뭐 상승폭이 10%가 넘어가는 대형 종목에서 10%가 넘어갔었기 때문에 섣불리 따라가기는 뭐 저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네. 추천가를 워낙 뭐 잘 들여서 운이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급등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좀 따라가시라고는 권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고요. 네. 어느 정도에 다시 한번 누름목이 나오거나 시장의 여건들이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상승에서 가격적인 누름목이 나오면 그때 한번 매수로 좀 가담해 보셔도 네.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되고 너무 올라와 있을 때 섣불리 따라가셔가지고 또 꼭지 물리시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지게 되면은 네. 지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승해 있을 때는 따라가시기보다는 네. 약간 눌림목을 좀 기다리면서 조금 템포를 좀 늦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초부터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종목 한 종목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종목 그대로 따라가신 분들께서는 수익도 꽤 거두셨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우리 시장 이 앞선 장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장에서 이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해외 시장 자체가 약간의 견적이 좀 조정을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쪽 시장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지만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니고 약간의 뭐 가격 조정인데 눌림목이라고 하기에도 표현하기도 좀 크지 않는 정말 견조한 조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분명히 영향을 좀 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시장 자체만으로 좀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기보다는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뭐 주가 지매도 옵션 만기일이나 금통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변수들을 좀 차근차근 확인을 하면서 주간 좀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는 금액이 뭐 한 2,300억까지 나오면서 매도 규모가 좀 작진 않았지만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가 좀 이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이제 당분간은 좀 꼭지가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지만 네. 만약에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판단하고 여기서 다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호재로 좀 작용이 되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강하게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여건이 좀 형성이 좀 될 걸로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힘이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보세요? 뭐 다시 매수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정이 있어도 그렇게 네. 뭐 가격 조정이 크게 있을 걸로 판단은 하지 않고요. 상승 기조 내에서 네. 어느 정도의 우리들이 뭐 견뎌낼 수 있는 약간의 조정 그리고 뭐 2,000포인트를 깨는 만한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시장은 조금 더 위로 간다고 좀 보시고 네. 눌림목 발생 시에는 우량주 위주로 해서는 좀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은 올 1월 달에는 충분히 좀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일단은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 되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 수익률을 잡고 종목을 매수를 하실 텐데요.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은 네. 분명히 좀 매도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목표가를 좀 올리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 매수하실 때 나왔던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은 분명히 그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만약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더 갈 거라 같은 느낌이 들면은 그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올리다 보면은 계속 팔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다가 내려와 버리면은 네네. 전혀 뭐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분명히 매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그램 영향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배당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유입된 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시장에 이제 뭐 수급 자체가 워낙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견뎌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목요일쯤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원래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조정이 좀 있으면은 목요일날 의외로 좀 강한 장이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네. 주초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쯤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좀 나올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주초에 이제 매수 안 하셨던 분들은 그때까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고 주초에 뭐 지난주부터 갖고 오시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이 되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매도를 하고 나서는 매수 타이밍을 더 뒤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이번 주 말부터 실적 시즌이 좀 도래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은 실적 호전주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실적 관련해서 가는 업종들만 좀 가는 이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자동차하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내내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서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말부터는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지수가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죄송합니다. 증권주들이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부터 지수는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이 좀 가격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들의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우증권을 한번 매수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가 25,500원이 나왔는데요. 그저께 장중 저가인 25,100원권 어제 해외 시장이 약간 뭐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장중에 25,100원권이 나오면은 매수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우증권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되면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견조하게 조정이 되는 모습 그리고 작년 시장의 히트 상품인 랩 시장이 2011년에도 꾸준히 좀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2011년 들어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7조, 8조씩 일일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오면서 증권사 수익구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예측이 좀 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지금 4일 연속 순매수가 좀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 조정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25,100원권에서 매수를 좀 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26,7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고점을 좀 나타내고 있는 26,700원권인데요. 이 정도 되시면은 일단 한번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4,000원을 하회하게 되면은 제가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물대도 지금 121선이 24,000원이면 120선 밑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음봉으로 이 120선을 깨면서 종가를 만들면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철원 대리와 함께 대우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새내기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신년 초에 뭐 신규 종목 상승을 노리는 이런 뉴스를 가지고 이제 새내기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 HCN, 두산엔진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HCN은 추천 말씀을 드리고 나서 5일선 우상향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추천 당일날 3,750원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3,750원이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천 당일날 뭐 12%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계속 4,000원대 이상에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대응 요령은 5일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3,750원 근처인 한 3,800원 정도. 글쎄요, 이 종목을 완전히 버리기에는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3,800원 정도를 대기하면서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종목을 그냥 버리기에는 다소 좀 아쉽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추천 당일날 28,500원 매수 가격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따라가지는 말고 조정 시, 음봉 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그날 당일날 음봉이 좀 나왔죠. 음봉이 나왔고 매수 가격 28,500원 좀 약세 모습 시세를 주었습니다만 그날 계속적인 하락이 좀 나왔죠. 그래서 약세를 주고 손절 가격인 마이너스 7% 26,500원. 그 당시 이제 이런 종목, 신규 종목은 혹시나 하는 우려감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마이너스 7%라고 하는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절 가격에도 또 도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손절 매도 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락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2009년도에 뭐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구주주 및 일반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상증자 물량, 그 물량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했던 한 674만 주. 이 물량이 이제 신규 상장 첫날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는 물량이었었는데 674만 주. 이런 물량들이 좀 출회되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우리 사주 조합이 한 728만 주 유상증자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량이 이제 4거래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가 4거래일 이후에 출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압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사주 조합 물량 728만 주 이 물량이 어제부터 이제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플러스권 계속 가격이 흐름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글쎄요, 요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면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종목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복수전을 가보자 이런 그 변곡점이나 매도 물량이 완전히 소화된 상태,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타겟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매수세 유발, 또 가격 상승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는 것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느긋하게 이 두 종목 네네.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뉴스 제목은요.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경쟁 본격화 이런 좀 타이틀의 뉴스가 좀 있습니다. 자, 뭐 통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LTE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LTE는 롱텀 에볼루션으로 초고속으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통신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기존의 3G 이게 처리 속도가 좀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는 3G보다도 좀 더 빠른 4G 장비를 조기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어떤 주력 콘텐츠가 과거에는 음악이나 좀 게임이었지만 앞으로는 태블릿 PC나 스마트 TV 이 보급이 좀 확산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보다 용량이 큰 방송 등의 콘텐츠 이런 콘텐츠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 이런 그 뉴스의 내용이고요. 그러한 전망에 있어서 세계 1위 방송 통신 장비 업체인 시스코에 따르면 또 스마트폰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2014년까지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40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자, 이런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G나 3G망으로는 영상통화 이상의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4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그 삼성전자, LG전자 여기에서 또 그 4세대 이동통신을 준비하는 그런 그 뉴스가 좀 있는데요. 휴대폰 그 스카이프나 인터넷 전화 회사 이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LTE 통신칩을 탑재한 스마트폰. 지난번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 CES 2011에서
좀 선보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요거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이노와이어, 다산 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 세 종목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천 종목으로는 이노와이어, 다산 네트워크스 두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 사실 최근에 주가 동향도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또 코스닥 시장의 상승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도주라든지 먼저 선도로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노와이어 이런 종목들이 좀 선도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뭐 4개월, 5개월 정도의 장기간의 그 박스 흐름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노와이어 매수 가격은 16,000원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글쎄요, 코스닥 시장이 아직 트렌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20% 정도 좀 길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손절은 14,4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수급 관계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관계가 좀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노와이어 그 업체를 보면은 무선 통신 시험 장비나 계측 장비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계측 장비 업체인 미국 에질런트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 일단 글로벌 시장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본의 교세라 그룹 이런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판매망이 좀 있고요. 2010년도 순이익 80억 정도 달성 예상이 좀 되고요. 4G 시장 활성화 시 실적이 좀 서너 배 정도 이상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치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 주가 동향도 역시 그런 전망치에 부합을 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16,000원 추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네트워크스도 네트워크 장비 선두 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초고속 인터넷 장비, 그 다음에 IPTV, 셋톱박스 이런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초고속 인터넷 장비 시장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는 KT,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등 기관통신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최근 가격 동향도 이노와이어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 12,500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요. 거의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종가가 11,550원 마감이 좀 됐는데요. 매수 가격은 11,000원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동시효과는 살짝 지금 플러스가 좀 들어오는데요. 목표 가격도 13,200원 정도, 이런 한 20% 정도 좀 높게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동향과 좀 연동을 해서 좀 높게 잡아본 거고요. 손절은 만 원 정도. 최근에 이제 10,000원부터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요. 10% 정도, 10,000원 정도 좀 보겠고요. 수급 관계도 최근에 뭐 기관 한 이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뭐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의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가 별로 안 보이고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 매수세가 좀 우월한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외국인 매수 관점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다산 네트워크스와 이노와이어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두 종목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중소형주이기도 하고요. 한 종목을 꼽자면은 어느 쪽이 더 힘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수급 관계가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좋습니다. 어제 이틀 뭐 기관 매수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도 매수 우위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봐서 외국인 중심의 수급을 좀 추종을 하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노와이어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호가 때 우리 증시 상황이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각각 조정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는 관측이 되고 있고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순환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오를지도 큰 관심을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동시호가 때 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출발이 임박하면서 이 상승폭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으로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갔던 이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가 또 이어질지 그 부분에도 큰 촉각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이 출발이 됐죠. 삼성전자가 0.2%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0.7% 내리면서 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LG화학 나란히 상승 중에 있고요. 신한지주와 기아차, KB금융, 삼성생명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1% 오르고 있고요. SK에너지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향후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CES 2011이 개막이 됐는데 여기에서 LG전자가 이 새로운 스마트폰들을 대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과연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하이닉스가 계속된 상승세에서 좀 지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엿새 만에 조정을 겪었었는데 오늘 그 조정세에서 약간은 자유로운 모습이 나오고 있죠. 0.5%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0.2% 내리고 있고요. SK텔레콤 0.2%, 롯데쇼핑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우리금융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KT 0.3%, 현대제철 0.3%, 삼성화재 역시 0.4% 내리고 있습니다. NHN이 어제 좀 곤욕을 겪었었죠. 이베이가 이 지식검색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NHN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때문에 어제 좀 낙폭을 키웠었고요. 오늘은 이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S-오일은 0.5% 내리고 있고요. 기업은행 그리고 호남석유 각각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0.09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2080포인트 이제 기록 중이네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어제 1% 넘게 올랐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잠잠하고요. 셀트리온 0.4%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0.9%, CJ쇼핑 0.3% 각각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ICT와 메가스터디, OCI 머트리얼즈 각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는 보합권이고요. SFA가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네요. 1.1% 오르고 있습니다. 코코가 많이 오르고 있죠. 어제 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 말 그대로 폭등세입니다. 오늘도 6.8% 오르고 있습니다. 태용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0.5% 오르고 있고요. GS홈쇼핑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연 매물로 나올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이 거래소가 정확한 답변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무근이다. 주체가 되는 GS와 그리고 또 매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신세계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는 좀 조정을 겪었었죠. SK컴즈는 현재 0.5% 하락하고 있고요. 성광밴드 보합권, 주성엔지니어링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성화이텍 0.2% 오르고 있고요. 태광 0.5% 상승 중입니다. 멜파스 1.4%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투어 0.7% 오르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와 테크노세미캠 그리고 파트로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3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또 다시 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의 이 흐름 자체가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장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섣불리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네, 금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도 좀 다소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8포인트가량 오른 2,0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코스닥 시장은 0.49% 상승하며 최근 들어 코스피 시장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2,300원 가량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오늘도 39억 원 가량을 추가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 12억 원 가량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철강, 음성, 운수창고, 섬유우복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보험, 통신, 의약품, 기계 업종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흐름까지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 해외 증시 혼조세가 좀 나왔고 유럽 쪽에서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이 조정 양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실적 시즌까지 또 다가왔는데 다가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차장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 2084년을 전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이제 상세가 주춤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주 들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유럽 재정 적자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하는 여부가 유럽 재정 이슈의 부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번 주 들어 4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또한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등 안팎으로 챙겨봐야 할 변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가격 부담이 높아진 상황임을 가늠할 때 단기적으로는 유럽 문제와 어닝 시즌을 비롯한 주요 이벤트들의 결과를 확인해보는 심리가 일시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이 추가로 강화되기보다는 단기 급등했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특히 연초 이후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점은 관련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심권에 두는 전략은 여전히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우리 투자연구원 투자정보센터 박성훈 연구원께서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정확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과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듭해서 이 1110원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또 어떻게 전망되는지 먼저 어제장 내용부터 살펴보고 차차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는 미 달러의 약세 영향으로 21원에 출발한 환율은 오전 중에는 내고와 외국인 주식 관련 매물과 또 역의 매도로 1117.8원으로 저점을 한 차례 낮추었지만은 오후 들어서 중국 지표 약화와 또 글로벌 증시의 조정 분위기 속에 쇼코버와 결제까지 가세하면서 전일대 2.1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유로존 우려 지속에도 ECB의 국채 매입으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반등을 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여기 환율도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5.9원으로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는 26원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부담과 선물한 규제 우려 또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중공업 물량 집중 등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던 FX 수합 시장이 12월 말 이후에 장단기 모두 회복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월에 집중되었던 부채 수합과 1분기 내에 유력한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또 연말 부담 해소 등이 그 배경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합 시장의 호전은 올해 들어서 여타 아시아 통화와 비교해도 선전하고 있는 원화 강세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합 시장 회복의 좀 지속 여부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상품 시장을 필두로 조정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증시까지 조정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전일 쉼없이 달려오던 인도네시아 증시가 큰 폭의 조정세를 나타내는 등 글로벌 유동성에 기댄 금융시장 랠리가 일단은 좀 조정을 거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시 외국인도 순매수세가 좀 주춤하고 있고 유로존 우려도 부각이 되면서 달러원 환율도 일단은 1120원 선에서 단기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금일은 우리 증시 조정 정도를 좀 주목을 하면서 112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시장 내용도 살펴봐야 될 텐데 채권시장에서는 이 모처럼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시장 부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좀 저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미 금리 하락으로 강세 개장했지만은 12월 생산자 물가가 5.3%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약세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고 5년물 입찰이 무난히 마무리된 가운데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금리는 강보합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유로존 재정 리스크 재발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일단 국채 선물이 5일선을 상회하면서 개장하는 등 채권시장은 전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은 2거래일 연속 반등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악재성 재료와 함께 주요 매수 주체인 외국인의 이탈로 매수 심리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월 금통일을 앞두고 12월 생산자 물가가 2년 내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동결 전망이 우세하고 또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인상 또는 인상 시그널 전망으로 경계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통일 경계감과 또 그간의 되돌림 양상이 예상이 되고 커브도 그동안의 스티프닝을 일거에 되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국고 5년물 전 고점의 지지가 예상이 되며 국채 선물 21선과의 확대된 이격 수준을 감안할 때는 저가 매수 유입이 이상되는 시점이지만은 금리 인상 시그널 제시가 기대되는 금통일 시점까지는 관망 우위에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채권시장의 금통일 회의 이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시영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NH투자선물 이진우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초반에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약간은 불안합니다. 바로 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럽 쪽에서는 계속해서 재정위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유럽 상황 자체를 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 새삼스러운 문제도 아니고, 이빨 꽉 물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두 달 갖고도 안 되고, 1, 2년 갖고도 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피그스 국가, 5개 국가 중에 지금 한번 실려나간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 초에 그리스,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제 포르투갈, 이제 남은 2개의 나라는 이태리하고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하루 낙폭이 2.36%, 꽤 크죠. 그런데다가 지금 문제는 이제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에 달하는 낙폭.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벨기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서유럽 국가들, 피그스 국가들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 있는 그 나라들의 정시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유럽 정시 다 지금 힘들어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릭스 정시들 10년 동안의 어떤 그 호황을 뒤로 하고 지금 죄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브릭스 이후에 주목받을 시장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게 2군데죠. 마빈스와 믹트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쪽 시장들도 어느 하나 이렇게 튼실한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돈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기 좋은 말로 그러면 그 돈들 다 빠져서 그럼 전부 한국으로 와라. 그렇게 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빠져나간 돈들이 어디론가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LME 시장의 어떤 뭐 비철금속 가격,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 금값도 흔들리고 있고 해서, 연초에 보통 이렇게 뭐 한해 장사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 뭔가 돈 들어갔다가 어딘가 투자를 하면서 뭐든지 좀 올라주는 거, 이것이 이른바 1월 효과이기도 하고, 네. 새해의 어떤 그런 겁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통상 연말에 보게 되는 어떤 차익실현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쉽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포지션 정리 끝에 나오는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좀 그런 의문이 생기는 좀 이상한 장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은 모든 시장이 죄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빠지면 어딘가 가주는 이른바 뭐 풍선 효과 같은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네네. 자금 흐름 내지는 자금 이동이 관찰이 안 된다는 것이 요즘 조금 시장을 쫓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을 거품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걸까요? 상당히 어렵네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보기에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급락은 없죠. 네네. 급락도 없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옆으로 기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처럼 이렇게 두 자릿수 지수가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하면은 또 이렇게 네. 뭐 개인이 되었건 기관이 되었건 매수세가 나오면서 낙폭을 줄여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어제부터가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차이라면은 외국인들이 판다는 얘기죠. 네. 이 시장을 갖다 계속 이렇게 우리 증시를 갖다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네.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왔던 선봉장이 외국인인데, 네. 결국 외국인들의 최근 행태를 보자면은 누군가 사주는 세력이 뭐 개인이 되었건 기관이 되었건 정부가 되었건 네. 사주겠다는 세력만 나오면 일단 정리하겠다는 스탠스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믿는 거는 뭐 연기금을 비롯해서 돈 많다, 뭐 이렇게 지금 은행에 묶여 있는 그런 돈들도 많고, 네. 펀드 환매했던 돈이 또 어디 가겠나 하는 이런 등등의 이제 수급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밀릴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스탠스인데요. 그런 어떤 비유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깥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좋은 것은 없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뭐 지표나 어떤 실적 이런 부분도 얘기합니다만, 항상 주가는 한 발 빠르죠. 아주 절망적일 때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네. 그 다음에 좋은 실적이 막상 발표되고 나면은 또 다시 이렇게 뉴스에 파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네. 장이 어쨌거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2080 근처, 2072 근처에서 옆으로 기는 이른바 기간 조정으로 끝나준다면은 그나마 네. 최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지금 5일선하고 21선 같은 경우에 이격도가 꽤 큰데, 그렇게 해서 21선이 꾸역꾸역 올라와서 붙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5일선이 21선하고 부딪히는 그런 조정으로 어떤 가격 조정까지 나타난다면은 좀 1월 달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네. 힘든 장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좀 넓게 우리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축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 금통위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분명 있을 테고, 네. 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약간 긴축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다면 시장이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부분, 금리 인상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네. 부분은 우리가 진짜 이것은 뭐 확실한 얘기입니다. 네네. 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화, 전형화 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때 금리를 이렇게 올릴 때는 주가가 막 갔습니다. 즉, 네. 금리 인상이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이 어떤 경기 화랑에 다른 것이라면은 이건 주식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단지 어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돈줄을 쪼은다는 쪽에 어떤 방점을 찍게 되는 그런 금리 인상이라면 증시도 주춤하게 됩니다. 네. 문제는 뭐 지금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만 새해 첫 금통위가요. 네. 문제는 우리 시장에 아직도 이렇게 포를 해본다면은 이번에 올릴까 말까에 대해서 거의 뭐
일치된 어떤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과 통화정책을 펼치는 한국은행과 시장 간의 어떤 이른바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요. 한국은행도 이렇게 미리 액션을 취하기 전에 던져주는 어떤 정책 방향이 실제 어떤 금리 인상과 같은 그런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은 많이 헷갈린다는 얘기죠. 이번에 안 올리면 또 다음에 올리게 될 것이고, 뭐 천천히 올리게 되면 나중에 급하게 자주 올려야 될 것이고, 많이 올랐으면 많이 빠지게 되고, 많이 빠졌으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고, 뭐 그런 상황이, 그것이 이제 세상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장 올리냐 안 내리, 동결 하느냐,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자꾸 그렇게 된다면 시장과 통화당국 간에, 정책당국 간에 어떤 불신이 쌓이는 것이고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 이제, 참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가 2006년, 2007년처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파는 가운데 우리 국내 자금으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지난 2006년, 2007년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2007년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렸더니만 나중에 된통 당했더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처럼 이렇게 매수에 동참 안 하던 이 개인들이 지금 이제 결국 나서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개장 30분도 채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파는 거는 외국인밖에 없네요. 현선물 전부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바깥에 아시아 니케이도 시작이 안 좋고요. 일단 재료로 봐서는 지금 며칠 전보다 좀 낫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기에는 바깥은 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좋게 말해서 리스크 관리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당신 리스크 관리 얘기하는 동안에 지수가 1000포인트도 더 올라왔다. 몇백 포인트도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마주칩니다만, 그때로서의 에러였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럼 뒤늦게 와서 지금 그러면 나팔 불기에는 이제 2번 죽는 거죠. 저도 2번 실수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지금의 리스크 관리 필요한 때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위기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도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 0.3%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0.03% 정도 오르면서 현재장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고요. 점차 낙폭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공식 런칭합니다. plus.sentive.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케팅 센정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종목 상담 요청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 공무원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